미담을 쫓는 하얀 색안경. 권 PD의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채널이. 좋아요? 언제부터? 좋다고 해야지.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지 뭐. 네, 저희가 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하려던 취지대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김창렬 씨 얘기를 하다가 DOC 얘기를 하면서 네. 이하늘 씨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뭐 이하늘 씨를 천재라고 표현하셨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요 역사상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 천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권 PD가 생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 그렇죠. 뭘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뭐 크게 감명을 받았다든가 그런 에피소드가 맞습니다. 있는 분들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천재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기준을 좀 정해봤는데 네.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획을 그은 분들, 획. 그분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가 바뀐 아니면은 그 뒤에 세대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 네. 혹은 앞으로 그런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는 제가 요번에 언급 안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천재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유, 당연하죠. 예. 네. 당연히 천재에 포함되시는 뭐 송창식 선생님, 이장희 선생님. 예, 근데 오늘은 그분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같은 세대의 뮤지션들 중에서 이제 골랐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천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을 호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굴까요? 대통령. 아, 대통령. 문화 대통령? 그렇죠. 서태지? 서태지죠. 아, 그럼 첫 번째 천재는 서태지. 네. 예, 예. 1972년생. 세윤 씨랑 동갑이죠? 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저도 대학에서 그때 밴드 보컬로 나름 친구들한테 인기 많을 때였는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다다닥 나오고서 다들 한 얘기가 너랑 동갑이래?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 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학년은 나보다 위야. 빠른 7이야. 그렇죠. 2월생일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학교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랬다면 저하고 동기가 됐을 텐데 대학 진학을 안 하셨죠. 네. 네. 의미가 없죠. 뭐. 네, 솔직히 그분이 뭐 대학 나와서 뭐 해요? 대학 나왔으면 그런 길을 못 걸었겠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고 이건 아니다 싶지만 거기서 끝까지 그걸 그냥 다 흡수하신 분이 있어. 이게 서태지 씨고 이건 신해철 씨. 그런. 신해철 씨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고뇌하는 비겁자. 아, 예, 예. 네, 그리고 서태지는 거침없는 낙오자. 어. 그렇기 때문에 서태지는 당당히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고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같은 얘기를 들은 건데 나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문구 좋네. 찾아왔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그게 있었거든. 직접 인터뷰하시는 거. 이 서태지 씨는 처음에 락 음악으로 시작을 했죠. 모두가 알죠. 네. 신하위로 음악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보컬이 우리의 절친 김종서 씨예요. 그 신하위 시절을 같이 한 김종서 씨하고는 절친이라고? 절친이라고 김종서 씨는 얘기하죠. 하지만 목격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저쪽에 가면 종소형의 그 세컨하우스가 있어요. 그냥 컨테이너 약간 개조한 듯한. 네. 태지도 갖고 말. 말로는 맨날 그랬대. 그거 사인이라도 해놓고 가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맨날 그렇대. 근데 김종서 씨도 우리나라 락의 레전드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연배로 봤을 때 서태지 씨에 비해서 한참 위고, 근데 네. 서태지 씨를 존중을 떠나서 존경해요. 존경하죠. 서태지 씨가 대단한 게 하나의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분위기,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서태지 씨는 대중음악 한가운데 서서 그 많은 벽들을 자기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그게 바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가왕 조용필 선생님조차도 자기의 저작권을 오로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사람이 신해철 씨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은 회사 거예요. 그럼 그 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그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가수들한테는 얼마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해철 씨가 이건 아닌데 우리 거 내놔
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해철 씨가 거기서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태지 씨가 깨고 나온 거죠. 방송국에서 저작권협회하고 연간으로 계약을 맺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곡들은 방송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서태지 씨 음악은 못 써요. 최근에는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 신탁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있었다가 거길 탈퇴를 했죠. 네.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음치 가수라고 이재수 씨. 이재수 씨가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좀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 어떤 그 노래를 가지고 뭐 리메이크를 한다든가 패러디를 한다든가 뭘 정식으로 사용을 하려면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당사자가 승인서를 써줘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안 써주면 못 쓰는 거예요. 네, 그게 계작 동의서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저작권협회에다가 신고하고 돈만 내면 무조건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태지 씨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지. 내 곡을 다른 사람이 쓰는데 왜 내 허락 없이 그걸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견이 그 당시 법상으로는 네. 무조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이걸 못하겠다. 나는 내 노래 다 뺄래요. 저작권협회에서 곡이 빠진다라는 건 방송사에서 그 곡을 마음대로 못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수나 기획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굳이 홍보 안 해도 방송사에서 그 곡을 방송에 걸어주고 써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건데.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일이 매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편집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허락받겠어.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작권협회에서 자유곡을 뺀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는데 네. 서태지 씨는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서태지 컴퍼니에서 네. 직접 자기 저작권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태지 씨가 왜 천재냐?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기 집에 녹음실을 그냥 아예 하나를 해놓고 네. A부터 Z까지 자기 노래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는 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예, 그렇게 흔치는 않았죠. 네, 그런데 네, 그 노래들이 기존의 걸 답습하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 좋은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쓰이는 소스 같은 거 쓰면 이건 뭐야, 그거 따라했네? 예,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네. 서태지 씨의 음악적인 천재성과 또 우리 가요계에 미친 영향 같은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름다운 구석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1년에 결성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방송 TV 출연을 1992년 그 특종 TV 특종 TV 연예 그 심사위원들한테 점수 받고 뭐 이런- 맞아요. 그 코너의 첫 번째 출연자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몇 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코너가 이제 꽤 진행이 됐는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받은 7점 몇 점이 전체를 통틀어 최고 점수였어요. 아, 진짜. 네, 2회부터는 7점대 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는 그냥 그 음악 자체가 그 심사위원들 기호에 그렇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점수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첫 번째 점수를 주고 나면, 아, 우리 이게 너무 짜다. 조금 전체적으로 올리자. 처음에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네. 심사위원도 난 대충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이상적 선생님이 있었고 전영록 씨도 전영록 씨, 하광훈 씨도 하광훈 씨 계셨고요. 계셨고 예. 실제로 평을 들어보면 그렇게 평가가 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심사하신 분들이 조금 본경에 처하는.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완전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춤을 춰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거가 아니라 예.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 하여가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래들이 나올 수 있구나. 오롯이 서양 것인 음악 속에 우리나라 그 국악기 국악. 태평소 네, 태평소가 들어. 소리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 했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우리의 절친 종소영 목소리가 쫙 깔리면서 맞네. 제가 한번 노래방에서 하여가를 불러본 적이 있어요. 왜요? 종소영이랑 같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수랑 같이 노래방 가면 네. 그 가수가 했던 걸 같이 하려고 그래. 맞아요. 예. 그게 로망이야. 일반인들의. 아니 내가 서태지의 노래를 김종서와? 본인이 서태지 씨 된 것 같았겠네, 약간. 와 정말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김장서 씨도 잠을 못 잤대요. 짜증나가지고. 아름다운 구석
처음에 필승하고 뭐 시대유감하고 뭐 이런 곡들이 네. 정식 발매된 음반을 들어보면 거의 삐 처리가 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가수들은 심의에 가사가 걸리면 그 가사를 수정을 해요. 심지어 DOC조차도 그랬어. 삐걱삐걱이라는 노래 중에 네. 뭐 할 때 졸라 잘해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다시 녹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서태지 씨는 냅다 그냥 삐 처리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는 아예 그냥 MR만 수록했지. 맞아요. 가사를 다 빼버리고. 너무 멋지게 공식적으로 반항하는 거지. 요즘도 그 가수들이 PD들한테 어려워하고 하는데 아, 예. 그때는 PD들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지. 근데 방송국에서 뭐라 하든 PD가 뭐라 하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자기 음악을 한 사람. 아우 전 너무 멋있어요. 그거만으로도 진짜 칭송받아 마땅하다. 자 여기서 예.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요 CF 한번 보세요. 나는 늘 새롭고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 CF는 신세백화점 CF예요. 보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뭐가요?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정말 모르겠어요? 네. 예, 그 카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예. 싶었습니다. 예. 나는 늘 새롭고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목소리가 예. 서태지 씨가 아니에요. 아, 배역이에요? 예, 누구 같아요? 본인이에요, 혹시? 네, 맞아요. 헐. 헐. 소름 돋아. 아니, 왜 권지영 씨가 거기 왜 나와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 KBS 입사 전에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아. 그 광고회사에 저기 오디오 전문 PD로 들어갔어요. 음악 전문이죠. 네. 근데 이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사진 한 장만 썼잖아요. 네. 얼굴 초상권만 계약을 한 거예요. 따로 나와가지고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구나. 전혀 없었죠. 그 아. 사진을 쓸 수 있는 권한만 예, 예. 그 회사에서 산 거죠. 서태지 씨가 당시 미국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파일로 뭐 어디서 아. 녹음해서 보내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날 회식을 하게 됐어요. 노래방을 가갖고 그 너에게 있잖아요. 너의 말들을 네. 웃어 넘기는. 그걸 그냥 한번 부른 거예요. 네네. 하도 신선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듣던 우리 오디오팀 팀장님이 비슷한데? 야 녹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녹음실에서 그냥 녹음을 한 거예요. 네. 야 이거 그냥 쓰자. 여기서 저는 서태지 씨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맞네. 진짜 대대적으로 전 국민을 낚은 거네. 근데 정말 웃겼던 건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제가 또 스펀지를 했었는데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사람들 한 200명을 모아놓고 서태지가 나온 CF 4개를 연속으로 틀어줬어요. 1, 2, 3, 4번 중에 서태지 목소리 아닌 게 하나가 있다. 오. 듣고 투표를 해라. 네. 근데 가장 낮은 득표를 받은 게 이거였어요. 약간 히든싱어 같은 느낌이구나. 이제 맞아요. 원곡 가수가 꼴등하는 느낌. 예. 아, 예, 예.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갑갑해졌어. 전혀 다릅니다. 목에 지방이 좀 많이 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나중에 혹시 진짜 만날 일이 생기면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거리다, 그거. 그 일이 발생을 할 뻔했어요. 아, 뭐 부를 통해서? 예. 아. 제가 불후의 명곡의 서태지 씨를 이제 모시려고 예. 그 회사도 찾아가고 예. 했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어요. 안만 만나주는구나. 아, 정말 아무나 안 만나. 근데 올 때 피규어를 하나 줬어요. 그쪽으로. 선물로? 예,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애기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기가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꽤 비싼 거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일인데 네. 뭐냐면 2020년에 네. 대한민국에 나오나를 네. 했고 2021년에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선생님 편을 했는데 굉장한 화제가 있었잖아요. 예, 예. 시청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예. 아직 심수봉 선생님 편이 결정되기 전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테디 30주년 콘서트를 KBS에서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서태지 컴퍼니에 연락을 했죠. 근데 서태지 컴퍼니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진짜, 예. 네, 본인들도 뭔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고 싶었는데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보통 뭐 물어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을 얻는 데까지. 그랬더니 한 2달쯤 걸릴 것 같습니다. 서태지 씨가 지금 스위스 어딘가에 가 계신 걸로 아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그리고 핸드폰을 안 받는다. 그래서 유일한 소통 방법은 메일인데 예. 이분이 언제 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다릴게요. 예. 시간은 많이 있었구나. 네. 예.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얼마 만에 왔어요? 한 달 정도? 생각보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뭘 하십니까? 좀 힘들겠습니다. 본인한테는 30주년이나 31주년이나 32주년
2주년이나 그냥 자기가 음악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그냥 한 해일 뿐인데 30주년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죠. 예. 저도 이제 30주년이 곧 다가오고 정신없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네. 왜 안 하세요? 그러면 30주년이 뭐가 중요한데요? 준비해놔야 되겠다. 솔직히 다른 가수분이었으면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해주겠다는데. 이 팬심이 가득해가지고 태지 씨가 내 말에 답을 줬다는 것만으로 성운을 입었네. 성운을 입었어. 서태지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최고의 팬이네 진짜. 자, 우리 권 PD의 첫 번째 선택, 팬심 가득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천재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일단 서태지 씨보다 한참 후배 가수로 MZ 세대입니까? 저 MZ 의 대표라고 봐야죠. 예. 바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 아름다운 구석. 어떤 노래는 5초 만에 만들었대요. 노래가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을 3분 뽑아냈겠죠. 4분인데 어떻게 5초 만에 노래를 말? 어린애가 공부 안 하고 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해병대 간 거예요. 1980년대에는 현이와 덕이가 있었죠. 한동모자 하나 이렇게 쓰고 그 꼬맹이가 거기 서서 지휘를 해요. 너 나 좋아해. 여자가 무슨 곡을 만들어 그냥. 또 하나의 명곡을 또 작곡을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